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NBA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BJ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NBA와 그리고 미국 축구, 내일 또 있습니다. 미축. 그리고 곧 개막하게 될 미국 야구와 일본 야구, 마지막으로 EPL과 EFL, 그리고 내일 또 주간에 있죠. 일본 축구까지 7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조합 데이터표 대형들한테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 방송하면서 기록해드렸던 이 조합 관련 연승 승률들은 화살표 따라서 화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한 지 한 2년 반 정도 됐고요. 데뷔한 첫 해 3번, 그리고 작년 4번 포함해서 2년 반 동안 두 자릿수 이상 승률 연승 트로피 총 7개 보유한 방이고, 사실 전무후무할 겁니다. 이 두 폴 딱 두 조합 가지고만 이 정도 연승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또 쉬운 구간도 아니기도 하고요. 저는 뭐 기록하고 장난 안 친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숲TV 게시판에 여기 직접 올려놨습니다. 숲TV에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제 게시판 제일 앞에 고정되어 있는 개인 통상 기록 들어가시면 투명하게 그때 당시 기록했을 때 올려드렸던 이렇게 다 올려놨으니까요. 뭐 투명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보셔서 아시겠다시피 대부분의 이제 연승 기록들이 야구 시즌에 다 몰려 있습니다. 7번의 트로피 중에서 6개의 트로피가 야구 시즌이었고, 매 야구 시즌마다 3번씩 또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 야구 시즌도 3번 이상, 그리고 첫 해 3번, 작년 4번이었으니 올해 5번까지 이런 식으로 기록들 한번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기록들 만들어가면서 건설적으로 베팅하실 분들 화살표 따라서 우측 하단 우리 유튜브 형님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고요. 숲TV 형님들은 현재 지금 야구 시즌 개막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은 데이터표 바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으며 반드시 합법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만 분석하고 있다라는 점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2월 28일입니다. 2월의 마지막 달 NBA 중강승부 프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강승부입니다. 중강승부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디트로이트와 덴버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전달해 드리자라고 한다면 오늘 주간 또 어제 금액업 올킬에 이어서 오늘 또 연승까지 저 축하드립니다. 제가 국내 경기는 항상 잘해요. 정말 뭐 웬만하면 성과 잘 나기 때문에 내일 또 국내 경기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덴버랑 디트로이트 경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덴버랑 디트로이트 구간인데 그거 취소되실 텐데 지금 바로 한번 취소하면 취소되실 텐데. 자, 덴버랑 디트로이트 구간인데 이게 디트로이트 형들 오늘 홈 경기입니다. 홈 경기고 덴버 같은 경우에는 원정 백투백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또 원정 연전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체력 관리상 그리고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상 디트로이트가 좀 압도적으로 좋은 건 맞습니다. 덴버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가 좀 더 낫기 때문에 원정 백투백 덴버라는 것은 분명히 리스크가 있기는 하다. 여기에다가 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얘네 8연승입니다. 8연승. 지난 시즌에 디트로이트가 최다 연패 한번 찍었잖아요, NBA. 그리고 나서 각성을 했죠. 이번 시즌에 이제 베테랑들도 보시면 많이 데리고 왔고요. 보면은 딱히 그렇게 오늘 경기 뭐 결장자 해봐야 조던 아이비밖에 없긴 합니다. 커닝햄이 지금 폭발해주고 있고요. 비커스텝 감독이 좀 따지고 있는 공수 밸런스의 조화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원센터, 그러니까 포스트 구간에서 토바이어스 해리스란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정통적인 이제 파워포워드 자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리바운드 관리가 좀 잘 되는, 단속이 좀 잘 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포스트의 힘이 워낙 좀 안정적이고 단단하다 보니까 사실 외곽만 좀 잘 터져주면은 좀 큰 점수 차이로 많이 이기는 구간도 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승리할 때 보시면은 뭐 1점 차, 2점 차, 어거지 승리가 잘 없어요. 그만큼 디트로이트가 홈 경기에서는 수비 밸런스도 좀 괜찮다. 공수 밸런스가 최근에 디트로이트가 또 괜찮고 기세도 좋고 그런 상황에서 디트로이트는 홈 연전, 덴버는 원정 백투백 경기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조금은 이제 디트로이트 쪽을 봐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오늘 요거 형들 배당 보시면은 다들 느끼시기에 원정 백투백 덴버에 지금 디트로이트가 8연승이다. 그리고 배당이 1.73 배당인데 솔직히 구미가 당기진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좋다라는 거지. 야, 이거 디트로이트 너무 꿀인데? 이런 느낌은 아마 아무도 받지 못하실 겁니다. 이유는 결국 디트로이트가 8연승한 게 이번 시즌 최다 이제 승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덴버 같은 팀도 이번 시즌 강팀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뭐 원정 백투백이라고는 해도 어쨌든 어디서든 다득점을 할 수 있는 팀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는 뭐 배당이 잘 떨어졌을 때는 분명히 이게 이상하긴 합니다. 배당 자체가. 근데 배당의 메리트만 봅시다. 경기 자체가 어쨌든 훌륭하게 압도적으로 좋은 경기였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배당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디트로이트 승 쪽에 1.73 배당? 훌륭하냐? 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메리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좋은 경기라고 보고 있고요. 언더오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237점대를 쥐어줬는데, 그러니까 덴버가 사실 원정 지금 백투백이잖아요. 이번 후반기 들어오고 나서 원정 백투백 하는 팀이 다득점한 경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NBA 후반기 때 원정 백투백 튀는 팀들을 좀 조심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디트로이트 승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디트로이트가 승리한다면 1점 차 어거지 승리 없을 거라고 봐요. 마이너스 핸디캡까지. 그리고 언더바는 137점. 백투백 원정팀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기준점이 아닌가 해서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뭐 정말 화려하게 좋았던 경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애틀랜타와 오클라호마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에도 올라오지만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배당이 좀 이상하다시피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만한 이유는 있는 거지. 어쨌든 덴버도 어디저기 변방팀도 아니고 언제든지 좋은 화력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후반기 NBA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백투백 때문입니다. 진짜 빡빡해요. 경기 일정 자체가 NBA 후반기가. 그래서 형들이 좀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는 거고. 자, 애틀랜타랑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전력 상황만 놓고 보면은 애틀랜타가 뼈도 못 추릴 정도로 오클라호마에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오클라호마가 지금 쓰고 있는 전술 중에 하나가 존 디펜스라는 전술이 있어요. 근데 이 존 디펜스도 어쨌든 이번에 마크 데이널트 감독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수비의 정성은 형들 농구 좀 해보신 분들은 맨투맨 수비 아시죠? 맨투맨 수비. 한 명이 한 명을 맞는 수비. 요게 이제 맨투맨 수비인데 기본적으로 존 디펜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는 맨투맨 수비에 어떻게 본다면 좀 반대. 그러니까 공간을 막아주면서 공간을 막아주는 자원이 아니라 다른 자원이 들어오면서 그 공간을 커버해주는 형태의 어떤 수비 구간인데 그거를 오클라호마가 이번 시즌 가장 잘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 존 디펜스로 인해서 오클라호마가 이번 시즌 정말 최고치의 그 디펜스 구간, 디펜스 레이팅을 최고치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존 디펜스가 크게 통하지 않는 팀이 이 팀이에요. 애틀랜타란 팀. 이게 어쨌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좀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경기를 좀 이상하게 본다고 말씀드렸던 게 애틀랜타가 홈 경기거든요. 이 애틀랜타란 팀은 기본적으로 모든 자원들 개개인이 공간을 만들어서 슛을 쏘는 선수들이야. 그러니까 볼을 돌리면서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다가 공을 넣어주는 역할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클라호마가 쓰고 있는 이 3위 존 디펜스 전술은 딱히 애틀랜타라는 팀에게 적용될 만한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오클라호마라는 팀도 어쨌든 뭐 원정 경기에서나 홈 경기에서나 늘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는 팀은 맞지만 원정 연전입니다. 여기에다가 애틀랜타는 이번 시즌 어찌됐든 간에 홈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팀이기도 해요. 결국 요거는 뭐 4쿼터까지 가더라도 애틀랜타가 이건 압도적으로 밀릴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두 자릿수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됐던 그런 기준점이었고요. 애틀랜타 프랜승 상당히 접근하기 괜찮아 보이고 5.72 배당인데 형들 5.72 배당인데 이 배당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요거 5.7 몇 배당짜리 요거 제가 역배 은근 잘 잡아드리거든요. 저는 이거 애틀랜타 역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애틀랜타 역배가 오클라호마 승보다 좋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좋습니다. 전력상 오클라호마가 한참 앞서는 경기이기 때문에. 근데 5.72 배당이라고 한다면 배당 보고 들어가기엔 역배가 너무나 괜찮은 구간이었다. 오클라호마의 최고 수비 전술인 3위 존 디펜스가 이 경기에서는 그렇게 어울리는 전술은 아니다. 그래서 애틀랜타 역배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슨 구간 함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더반 당연하게 저는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 너무 높아요. 240점대는. 다음. 자, 보스턴과 클리블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클라호마 가신 분들은 뭐 문제 없습니다. 오클라호마 한번 도전해보세요. 근데 이제 기준점이나 원정 연전이라는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애틀랜타가 홈 경기를 좀 잘합니다. 그러니까 주의만 하셔라. 뭐 배팅하시는 걸 막진 않겠습니다. 자, 보스턴과 클리블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쉬고 나온 클리블랜드예요. 그리고 결장자가 아무도 없는 클리블랜드입니다. 1.99 배당. NBA에서 역배 가장 잘 주기로 소문난 1.99 배당. 우리 형들 어제 기억나십니까? 미러키 1.99 배당? 아침에 배당이 좀 올랐죠. 2배당 이상 올랐는데 어제 미러키가 받았던 초기 배당이 1.99 배당입니다. NBA에서 비슷비슷한 구간에서 2.5 핸디캡 지어주고 1.99 배당 주면은 웬만하면 잘 가지고 와요. 이 1.99 배당이라는 게 희한하게 들어와.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오늘 풀 라인업에 결장자 없는 상황에서 무려 이틀을 쉬고 1.99 배당을 보스턴 원정 경기 때 받았습니다. 보스턴 TD 가든 너무 강력한데 괜찮나요? 보스턴 이번 시즌 TD 가든을 더 못합니다. 원정 경기를 더 잘합니다. 지금 이번 시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거는 클리블랜드, 그쵸? 클리블랜드가 원정을 잘 못해요. 또 원정에서 뭐가 문제냐면 외곽의 그 감을 못 잡으면은 잘 안 터집니다. 클블은 홈이건 원정이건 공격력은 좋은데 문제는 그게 공격력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홈에서 한 140점 넣을 수 있는 거를 원정 가면 한 110득점?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다 보니까 클리블랜드가 얼마나 TD 가든에서 3점 감을 빨리 잡아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고, 갈란드 같은 경우에도 엉덩이 부상에서 일단 돌아오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풀 라인업의 클리블랜드라고 한다면 지금 보스턴이 또 생각보다 후반기 때 잘해주곤 있습니다만 이게 주전들 위주로 돌아가는 팀이다 보니까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후반기 최강자 대 대결입니다. 다만 배당이 조금 더 클리블랜드 쪽이 좋다. 클리블랜드가 지금 이틀이나 쉬었다. 여기다가 풀 라인업에 1.99 배당 역배를 받았다. 저는 이거는 역배 쪽으로 한번 찔러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클리블랜드 1.99배 역배 도전 가능성 충분히 좋았던 경기였고요. 클리블랜드 역배, 그리고 프랜슨, 그러니까 언더만 언더 볼게요. 클리블랜드도 어차피 홈 경기, 원정 경기에서 많은 득점을 하는 팀은 아니고, 보스턴 같은 경우에 오히려 원정 경기 때 3점이 더 잘 터집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그렇게 보겠습니다. 만약에 형들 이거 내일 아침에 보스턴 여기 지금 GTD 걸려있는 주루 할러데이나 브라운 만약에 빠진다는 소식 들려오면은 클리블랜드가 아마 정배가 될 수도 있을 거야. 클리블랜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리 찍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포틀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2부 지금 시청하고 계신 형님들도 다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저는 오늘 제가 생방송에서 무려 S급 라인 하나를 놓고 갈까 합니다. S급 라인 하나 놓고 갈까 하는데, 오늘 S급 주력이 4개예요. 4개인데 상위 3개는 빼고 밑에 그래도 S급 주력 중에 제일 4순위 요거 하나 공개를 할 건데, 제가 최근에 NBA 지금 생방송 끝나고 숲TV에서 공개해드렸던 이 주력 매일 하나하나씩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틀렸습니다. 그만큼 궁금하신 분들은 추천 미리 좀 눌러주시고 추천수를 빠르게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브루클린과 포틀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가장 주력으로 활용을 잘했던 게 샬럿 반대 마헨, 그 다음에 이제 브루클린 반대, 요렇게 이제 두 가지를 굉장히 좋아했죠. 오늘 그 샬럿 반대 마헨 제가 1순위급 아니라고 형들한테 경고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결국 댈러스가 마헨승을 못했습니다. 원정 지금 8연전 샬럿한테. 그리고 이제 오늘 브루클린의 경기인 건데, 자, 브루클린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 팀을 걸러갔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브루클린은 득점의 한계가 너무나도 뚜렷했던 그런 팀이었기 때문에 브루클린 상대할 때 100득점만 넣어줘도 브루클린은 못 이겼어요. 볼 자체도 안 돌았고 득점원도 전부 다 빠져 있었고. 그러나 자, 일단 첫 번째로 브루클린 홈입니다. 브루클린이 홈에서는 공수 밸런스가 원정보다 명확하게 더 좋아집니다. 여기에다가 누가 돌아왔죠? 캠 토마스가 돌아왔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 뭐 출전 시간에 제한이 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캠 토마스는 브루클린의 그야말로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러니까 브루클린에서 캠 토마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인디애나의 할리버튼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비슷하다라고 봐요. 그만큼 외곽에서나 아니면 포스트 라인에서 다득점을 책임지는 그야말로 스코어링, 브루클린의 유일한 스코어링 자원, 그리고 이 옵션이 바로 캠 존슨이야. 캠 토마스와 캠 존슨이 둘 다 뛸 때 브루클린이 저득점했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손에 꼽습니다. 여기에다가 키온 존슨이 1번까지 서게 되면서 외곽의 힘을 조금 더 더할 수 있는 상황이다. 뭐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도 멤피스 벤치에 있었을 때 나름 그래도 빠른 템포의 공격을 한번 해봤던 적이 또 있죠. 멤피스이기 때문에, 멤피스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봤을 때 내일 경기는 1번부터 4번까지가 모두 스코어링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전술을 갖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니클레스턴까지 이제 개인사에서 복귀를 했다. 브루클린의 포스트 라인이 좀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 브루클린 니클레스턴은 진짜 뭐 거의 포스트를 지배하는 수준입니다. 클링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젓가락 같은 선수예요. 이게 멀때같이 키만 크고 이제 블락의 강점은 있지만 문제는 포스트에서 노련함이 없죠. 어쨌든 이제 루키이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어쨌든 제레미 그랜트까지 내일 경기 빠질 수 있다라는 소식. 뭐 에이튼까지 못 나온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포스트는 브루클린이 앞서도 한참 앞섭니다.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각각의 외곽에 또는 뭐 벤치 구간에 득점력들은 다 괜찮아요. 다들 뭐 슈터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는 팀이긴 한데 이게 홈 경기 한정이에요. 약간 원정 경기에서는 조금 포틀랜드가 떨어지긴 해. 뭐 물론 직전 경기 많은 득점들을 했지만 수비가 안 되는 팀이었기 때문이었고, 홈 브루클린 수비 잘합니다. 그래서 좀 고려해 보았을 때 뭐 이거 브루클린 일반승 딱히 의미 없다고 봐요. 브루클린은 마인승까지 좀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더바 같은 경우는 살짝 조금 애매하긴 한데 브루클린이 일단 이제 고득점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기준 좀 더 낮잖아.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홈 브루클린 수비에다가 원정 포틀랜드 득점 부진 생각해봤을 때 언더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루클린 승, 마헨 언더. 자, 다음은 마이애미랑 인디애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콤 잘하긴 하던데, 그치? 브루클린 홈 경기에서 밸런스가 좋아요, 애들이. 경기 운영값도 괜찮고. 자, 다음 마이애미랑 인디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홈 마이애미입니다. 홈 마이애미는 일단 뭐 저는 무지성으로 약간 좀 가는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뭐 수비팀의 어떤 이미지에서 벗어난 지가 제가 좀 꽤 됐다 그랬잖아요. 작년부터 좀 벗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진짜 애들이 외곽팀이거든요. 생각보다 뭐 베마데바요를 5번에 두고 아니면 뭐 버틀러 했을 때 버틀러 3, 4번에 두고 포스트 농구보다는 오히려 버틀러 아데바요 같이 달렸습니다. 외곽 농구라는 팀이 마이애미고, 마이애미는 홈이랑 원정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게 득점력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홈 경기에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평균 득점이 더 나와주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오늘 외곽에서 그렇게 막 결정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위기스나 뭐 베마데바요가 있어주면 좋죠. 어쨌든 포스트에서 볼을 빠르게 돌려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외곽 자원만 안 빠지면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도 얘들이 수비가 정말 참 안 되는 또 그런 팀 중에 한 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는 오늘 마이애미의 외곽포 한번 기대해 볼만 하다라는 또 생각입니다. 여기에다가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 어쨌든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요. 마이애미는 또 홈 연전이고, 제가 직전 경기들 말씀드렸죠. 애틀랜타전에서 제가 이때 생방송 1순위였고 우리 요거 좀 강하게 봤던 마이애미 마헨. 제가 요거 심지어 그때 마이애미 마헨자 1.5점 떨어졌는데 핸디캡이 5.5까지 보셔도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0점 차로 이겼습니다. 그만큼 홈 마이애미는 기본적인 득점력은 분명히 겸비하는 그런 팀이다. 인디애나 수비 안 되는 거 분명 맞고, 인디애나도 오히려 역배를 받았을 때 잘해요. 얘들도 역배 귀신이라서 시카고처럼 오늘 정배 또 받기도 했으니 이 경기는 우리가 마이애미 역배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거 마이애미 역배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승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반 오바, 양쪽 다 아마 좀 달리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기준점이 낮은 이유는 인디애나가 못 넣는다라는 느낌보다도 마이애미가 못 넣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오즈들이 글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오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홈 마이애미 참 좋아요. 우리 오동태 형님 고맙습니다. 데이터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배 많이 보시네요. 이게 후반기 때는 근데 역배가 좀 많이 나오긴 해요. 제가 최근에 그 정배 구간이라 올 정배 구간 나올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매 시즌마다 3월 성적이 가장 좋았던 게 보통 후반기 때 제가 역배 쪽을 좀 많이 봐요. 제가 데뷔했던 첫 해에 방송이 이제 확 떴던 이유도 그때 이제 후반기 때 역배 프렌 제가 웬만하면 거의 다 잡아냈었어서. 별풍선 199개 적중 지원. 그때 그 유튜브 증거물 형들 다 있는데 지금 숲TV엔 있거든. 숲TV엔 제가 그때 23년 3월 영상이 다 있어요. 그거 혹시라도 못 믿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됩니다. 후반기가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역배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번 시즌이 조금 희한하긴 해. 이번 시즌 후반기가 보면 막 정배도 좀 많이 나오기도 하죠. 핸디캡은 물론 높지만 우리 오동태 형님과 보노 형님 또 다들 감사드립니다. 또 주 패키지까지 데이터는 바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시카고와 토론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됩니다, 형들. 이렇게 분석 원래 안 되는데 이제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경기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거 인정하실 겁니다. 자, 최근에 또 불스 역배 또 잡아드렸습니다. 원정 시카고 불스 역배 그냥 무지성으로 역배 가라. 또 잡았죠, 형들. 똑같습니다. 원정 시카고 불스 역배는 과학이에요. 정말 한 시즌 내내 그 구간만 베팅하면은 무조건 플러스 마진이 남을 거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반대죠. 홈 시카고 불스 정배입니다. 이거는 과학이라고 우리가 접근을 합시다. 어쨌든 간에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스카디 반지, 토론토에 어떻게 본다면 한 70%, 80% 이상의 전력을 담당하는 자원이 GTD에 걸려 있습니다. 정말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불스는 오늘 풀 라인업이잖아요. 이제 부셰비치 제외하고는 풀 라인업인데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딱히 깔 게 없습니다. 코비 화이트 3번에서 2번 올렸죠. 이게 이제 다득점 하겠다라는 이제 포지션인 건데, 이게 근데 토론토 역배 보겠습니다. 토론토 역배 프렌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홈 정배 불스는 저는 이거는 제 배팅 현재 7년 경험상 안 가는 게 맞다. 반대를 보는 게 맞고요. 토론토가 그래서 역배가 나온다라는 거는 어쨌든 스카티 반주도 빠지는데 다득점으로 역배를 한다는 느낌보다도 불스가 홈에서 부진하기 때문에 토론토에게 역배를 내어주는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래서 토론토 역배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뭐 프랜슨 구간, 언더바는 언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역배를 많이 보네. 지금 내가 분석하고 나니까 대부분 역배 본다 그런 것 같네. 다음은 멤피스와 뉴욕 닉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형들, 저 불스 경기는 그냥 제 진짜 찐팬분들 있잖아요. 예전부터 NBA 꾸준하게 봐오신 분들, 요런 분들이나 이제 토론토 역배 한번 도전해 볼만 하지, 정말 진짜 막 목숨 걸고 배팅 하시는 분들, 막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런 거 가시면 안 됩니다. 확정번인가요? 초안번으로 나갔어요, 일단은. 네, 초안번으로 나갔고, 내일 아침에 GTD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일단 초안번으로 드렸습니다. 자, 멤피스랑 뉴욕 닉스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일단 결장자 체크가 조금 필요해 보이는 구간이긴 한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뉴욕 닉스의 가장 핵심 코어 조시 하트가 GTD 걸려있고요. 멤피스 홈에서 자모란트랑 ED 뛸 수 있는 경기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멤피스 반대 절대 못 봅니다, 이거는 뭐 때려 죽여도 멤피스야. 이거는 못 먹어도 얼어 죽어도 멤피스입니다. 자모란트 출전 가능한 홈 멤피스. 제가 직전 피닉스 전형들, 피닉스 전에서도 이거 해외 사시는 분들은 멤피스 승에다가 오바를 같은 세트라고 생각하고 묶어서 베팅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연장 가가지고 이겼죠, 그때. 자모란트가 야투율 7%인가 8%인가 개부진하다가 막판 클러치 몇 방 터트리고 연장 가가지고 이겼던 경기인데, 멤피스 형들 직전 경기 연장 갔다라고는 하지만 홈 연전에다가 이틀 쉬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체력적인 부분에 전혀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홈이라면 모를까 원정 경기,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수비 밸런스 붕괴된 뉴욕 닉스 원정 경기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구미가 당기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 그래서 이건 진짜 얼어 죽어도 멤피스 승과 마이너스 쪽으로 배팅을 하기는 해야 되는 경기다. 언더바는 어쨌든 245점 많아요. 높긴 합니다만 오바를 보는 게 맞고. 자, 다만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어쨌든 간에 제가 NBA를 10년 이상 봤고 배팅도 한 7년 이상 했고, 멤피스 형들 있잖아요. 멤피스가 홈에서 1.5배당 때 딱 맞게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죠? 1.5배도 받은 경기 진짜 고생시킵니다. 정말 고생 많이 시킵니다, 이거, 형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 근데 정말 좋은 경기야. 이거는 전력상 놓고 봤을 때 뉴욕 닉스를 고를 수 있는 구간이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밖에 안 돼. 근데
배당이 이게 멤피스 홈 1.5 배당이 진짜 정말 애 많이 먹이는 배당입니다. 요거만 조심하시면 된다. 다음 우리 스팅어님 고맙습니다. 팬가입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멤피스가 진짜 그러니까 레이커스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홈 경기 1.3배당짜리 그런 거 속썩인다. 오늘도 자칫 잘못하면 질 뻔했죠. 그런 배당들이 보면 있어. 자, 피닉스랑 뉴올리언즈 경기입니다. 하다 보니까 벌써 많이 내려왔네. 피닉스랑 뉴올리언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을 7분 안에 끊어드릴게요. 7분 안에 마저 다 끝내드리고 전체표도 보여드리고 형들이랑 또 2월 마지막 날이니까 또 올해 좀 토크 좀 하고 갈게요. 오늘. 자, 피닉스랑 이제 뉴올리언즈 구간인데 분석 안 하고 싶어요. 정말 오늘 어떻게 본다면 우리 제가 미러키 오늘 역배를 봤잖아. 미러키 역배라는 좋은 재료를 부러뜨렸던 단 하나의 주력입니다. 피닉스였는데 이상하게 안 맞죠. 지금 저랑 정말 안 맞고 지금 보면은 부데놀저 감독이 또 볼보를 4번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3번에 오니를 쓰고 그 다음에 4번에 케빈 듀란트 쓰고 2번 브래들리 빌 1번에 데빈 부커 하니까 수비가 더 안 돼. 안 되는 수비가 지금 더 안 돼요. 그러다 보니 피닉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부데놀저 감독이 치매는 왔지만 한 번 더 던져보는 거야. 볼볼을 4번에 넣어놓고 어쨌든 4, 5번에다가 수비 밸런스 맞춰놓은 다음에 여기서 1, 2, 3번 형들 다 하드스코어 자원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효율을 본다라는 거고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리는 내일 경기 출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뉴올리언즈가 최근에 가장 좋았던 어떻게 본다면 폼이 가장 좋았을 때 올리닉을 4번에 놓고 썼죠. 리바운드 관리를 좀 해주기 위해서 결국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뉴올리언즈 형들 지금 이 라인업은 어쨌든 중위권은 되는 라인업입니다. 하위권 라인업이 아니에요. 이 라인업 자체는 1, 2번의 스코링 자원들, 3번의 에이스 자원, 4번의 리바운드 스타기, 5번의 정통 센터 팀 자체는 훌륭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거 그냥 피닉스 일반승 또 보세요. 그냥 피닉스 일반승 나 똥배도 괜찮다 한번 더 보시고 그냥 버리겠습니다. 경기. 뉴올리언즈 프랜승 보시거나 오바충이신 분들은 오바 보시거나 어제 같은 경기. 근데 이거 나눠먹기일 가능성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눠먹기는 말씀드렸다시피 백투백 경기에다가 홈이랑 원정도 바뀌어야 돼. 나왔던 선수들 그대로 또 다 나오고 나눠먹기라는 어떤 느낌도 사실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재수없는 경기입니다. 버리세요 형들. 저 경기 그냥. 유타랑 미네소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말까지 후원자인데 형님 우리 다저스 형님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형님. 금방 봐드릴게요. 요거 해놓고 씹히신 것 같네. 잠깐만 형님. 바로 봐드리겠습니다. 자, 유타랑 미네소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이커스전에서 잘 비볐어요. 이길 뻔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쫓아가면서 이길 뻔 했는데 결국 미네소타의 가장 큰 문제점 공격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볼 안 돕니다. 미네소타의 가장 큰 문제는 원정 공격이에요. 얘들이 정통 1번이 없어. 마이크 콜리도 이제 다 됐죠, 형들. 얘도 이제 연식이 다 너무 낡았어. 이제 나가야 되고, 여기에다가 알렉산더 워커를 놓든, 디빈첸조를 놓든, 안 됩니다. 볼이 안 돌아요. 그냥 앤트맨이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퍼포먼스 보여주면서 40득점 꽂거나, 아니면 이제 포스트 구간에서 진짜 완전 압살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랜들이나 고베어 내일 경기 출전하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타 같은 경우에 또 핵심 스코어 자원 섹스턴, 마카넨, 콜린스 다 걸려있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 아침에 결정자 한번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가고 싶으시면 유타 프랜승 보세요. 이거 어쨌든 유타가 홈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자원이기도 하고요. 그쵸. 여기에다가 이제 미네소타의 앤트맨까지 없다 보니까 사실 포스트로만 농구를 하기에는 유타도 생각보다 캐슬러가 리바운드를 굉장히 잘 딴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네소타가 오늘 유타한테 나은 구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앤트맨이 나온다면 또 모를까. 미네소타의 가장 큰 문제점인 원정 경기에서 그 답답한 볼의 흐름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날 만한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네소타 원정 미네를 잡으려면 그냥 홈에서 많이 넣으면 돼요. 무식하게 많이 넣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유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홈 경기다 보니까 많은 득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볼게요, 형들. 그러니까 미네가 앤트맨까지 없으면 이거는 고득점하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팀이 돼버립니다. 유타 프렌, 그 다음에 유타 역배, 마지막으로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이커스와 LA 클리퍼스의 경고 보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3점만 좀 터져줘야 되는데 유타가. 자, 레이커스랑 클리퍼스 구간인데
자, 일단은 딱히 뭐 홈 원정이 의미가 없는 경기긴 합니다. 이게 그 레이커스 홈 구장이랑 클리퍼스 홈 구장이랑 뭐 길어봐야 멀어봐야 한 20분 거리거든요, 형들. 이게 차 타고 한 20분 거리야. 그래서 뭐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또 심지어 다음 경기도 레이커스랑 연전이에요. 하루 쉬고 레이커스랑 또 한 판 더 붙기 때문에 그냥 얘들은 본인 홈 구장에 있는 거야. 본인 홈 구장에 계속 머무르면서 그냥 훈련하다가 레이커스 그냥 크립토 아레나 가가지고 경기 있을 때 경기하고 다시 또 돌아가가지고 본인들 홈 구장에서 또 연습하고 이래도 되는 구간이라서 사실 이게 뭐 클리퍼스가 원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올 시즌부터 클리퍼스가 홈 구장은 바뀌어가지고 따로따로 둘이 쓰고 있지만 뭐 크게 이제 거리 차이가 길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그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렇게 봅시다. 오히려 레이커스가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역배를 받았어요. 저는 이거는 레이커스가 정배를 받았어야 됐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루카 돈치치랑 르브론 제임스가 빠지나? 라는 생각을 하고 라인업을 봤더니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돈치치가 사실 부진한다고 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돈치치는 저는 돈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레이커스가 어쨌든 이런 더비전에서 집중력은 더 분명히 올라갈 거고, 특히나 오스틴 리브스에 대한 기대값을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또 버릴 수가 없겠죠. 오스틴 리브스가 좋은 경기를 해줄 때 루카 돈치치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루카 돈치치가 최근에 뭐 댈러스에서나 이 옆에 그 보좌관 끼고 있을 때 보면은 뭐 어빙이나 아니면 예전에 디니디나 끼고 있을 때 보면 이미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보안관들이 잘 터져주면은 돈치치는 덩달아 잘 터져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기도 합니다. 오스틴 리브스가 늘 어쨌든 간에 좋은 흐름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분명 선수이기도 하고, 클리퍼스의 어쨌든 가장 강점은 경기 운영 능력입니다. 다만 뭐 오늘 카와이 레너드가 또 형들 개장수잖아요, 그죠? 르브론 제임스를 상대로 나온 이제 별명인데 개장수인데 담당 일진입니다. 르브론 제임스 담당 일진이 이제 카와이 레너드인데, 사실 이것도 너무 늙었죠, 형들. 이게 레이커스가 예전처럼 포스트 농구를 한다라거나 르브론 제임스가 있었던 팀들이 대부분 포스트 농구를 했던 팀이었어요.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포스트에서 충돌 과정에서 레너드가 제임스에게 조금 더 좋았던 상승을 보여줬던 거지, 전반적으로 지금 레이커스는 외곽팀입니다. 이 팀은 외곽에서 경기를 풀어나간 팀이고, 뭐 제이제 레딧 감독도 어쨌든 모든 전술 자체를 외곽에서부터 볼 주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또 감독이기 때문에 클리퍼스가 사실상 가장 좀 상대하기 까다로운 느낌의 전술이 아닐까. 제가 최근에 클리퍼스 원정 경기 상대팀 역배 다 잡아들였을 때 기억나실 겁니다. 이 팀은 너무 늙었다. 상대팀의 높은 에너지 레벨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맞춰진 홈 구장이라고 한다면 클리퍼스는 잘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항상 어쨌든 늘 결과는 좋았습니다. 상대팀 역배가 꾸준하게 나와줬었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거는 레이커스가 오히려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배를 받은 경기였다. 하지만 홈 연전이고 어제 경기 홈 경기에서 했고, 어차피 또 미네소타 잡아냈고 분위기 좋고, 여기에다가 LA 더비에다가 돈치치, 르브론 다 나올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2배당 대를 굳이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저는 레이커스 역배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슨 구간에다가 언더바는 오바 한번 볼게요. 생각보다 클리퍼스가 형들 그 홈팀이 달릴 때 얘를 은근히 수비 잘 안 합니다. 달리면은 또 같이 달려주는 모습들도 우리가 최근에 또 볼 수가 있었죠, 많이.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레이커스 역배 프랜 그리고 오버까지 보면서 오늘 프리뷰를 여기서 끝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좀 역배를 많이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 새끼 이거 뭐지 사짠가 싶을 수 있겠지만, 제가 그때 얼마 전에 재난 문자 형들한테 한번 보내드렸던 적이 있어요. 오늘은 역배 데이가 좀 보이는 날이다 있는데, 요때 당시에 제가 역배 하나 빼고 다 맞았습니다. 8경기였나? 8경기에서 5개가 역배가 나왔는데, 디트 역배, 6개가 역배가 나왔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 다 갖고 왔죠. 하여튼, 역배를 제가 못 잡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형들. 요거 형들, 해외 축구 2개는 가볍게만 좀 봐드릴게요. 돈치치랑 르브론 안 나오면 걸러야죠. 저 경기 못 가져갑니다. 돈치치, 르브론 안 나오면 못 가져가요. 스코링 자원 없으면 레이커스는 못 건드립니다. 클리퍼스가 수비값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 두 경기형들 셰필드랑 썬더랜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웬즈데이입니다 형들. 유나이티드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셰필드 웬즈데이는 이번 시즌 EFL에서도 좀 가장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이고 썬더랜드는 그래도 결정력은 좋은 팀입니다. 전반적으로 셰필드가 홈 경기에서 최근에 보면은 또 수비 주전 자원들도 누락자들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셰필드 입장에서는 그 답답한 공격력에다가 수비까지 무너져 있다 라고 한다면 썬더랜드한테 사실상 이길 가능성 좀 없어 보이지만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만 가면 문제죠. 얘들이 득점력에서 좀 문제, 결정력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썬더랜드가 이기더라도 한 1대0 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언더 볼게요. 0대0, 1대1 아니면 1대0 썬더랜드 승 요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승부나 햄무 가시고요. 뭐 언더바 가실 분들은 언더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라랑 카디프 시티인데 오늘 FA컵이고요. 차이 많이 나는 경기입니다. 아까도 프리뷰를 했지만 전력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뭐 아스톤 빌라가 오늘 받은 배당이 1.1배당이고 그렇다고 1마인을 가자니 1.54배당이고 근데 이 1.54배당도 존나 불안해. 왜? 최근에 또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1대4로 졌기 때문에. 그러면 아스톤 빌라가 약팀이 아니냐, 불안한 거 아니냐, 못 가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스톤 빌라는 제가 하나만 보라 그랬습니다. 홈이냐 원정이냐. 얘들 수비 안 되는 거 형들 하루 이틀 일 아닙니다. 아스톤 빌라는 명확한 전술의 색깔이 없어요. 어쨌든 그 감독 걔 이름 뭐야? 에메리가 명확한 전술의 색깔을 띠고 있다라기보다도 상대팀의 전술에 맞춰서 맞춤 전술을 쓰는 팀이기 때문에 명확한 색깔이 없어. 여기에다가 수비 결장자 있죠? 어느 정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아스톤 빌라는 홈이냐 원정이냐. 이게 홈 경기도 수비는 불안해요. 한 골 두 골 주긴 하지만 잘 따라 붙는다고. 마지막까지. 뭐 우리 팀에서 퇴장이 나와도 잘 따라 붙는다고. 그게 홈 아스톤 빌라입니다. 근데 카디프 시티는 EFL에서도 정말 유명한 원정 고자팀이요. 이 팀 역시 홈 경기 잘하죠. 카디프는. 그런 부분들 고려해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전술만 놓고 보면 한 4대0 나와야 되는 경기입니다. 압도적인 구간인데 문제는 아스톤 빌라가 지금 챔피언스 리그도 아직 살아있고요. 그리고 지금 리그에서는 10위권인데 42점이라 10위인데 문제가 3등에 위치되어 있는 노팅엄이 48점이야. 그러니까 6점 차밖에 안 난단 말이야. 지금 그 유로파 구간까지, 유럽 대항전 구간까지. 그래서 할 게 많아요. 지금 아스톤 빌라는 뭐 챔스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저것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 욕심내지 말자. 아스톤 빌라 승에다가 1마행, 승은 보지 마세요. 1.1배당이니까 보지 마시고 1마행 정도만 보시고요. 뭐 3대1까지도 생각해 봤을 때 이거 오바가 맞지 않나. 어차피 얘들도 수비는 안 되는 게 맞긴 하니까. 그죠? 그래서 빌라 승 1마인만 볼게요 형들. 그리고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차이는 엄청 많이 납니다 형들. 양팀이 엄청 많이 나지만 이제 문제가 이 아스톤 빌라에 최근에 일정 문제가 조금은 걸릴 수는 있겠다. 자까지 일단은 프리뷰 끝 맞춰드리겠고요. 하다 보니까 좀 프리뷰가 많이 길어졌는데 그래도 좋은 정보들 많이 넣어놨으니까요. 또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 도움 좀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도움 되셨다라고 한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만 좀 유튜브 형님들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또 이렇게 또 승부 우리 또 같이 보면서 3월에 또 제가 아까 성적 가장 좋은 달이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실 분들은 이렇게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또 데이터 연락 주시면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